네,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 보세요? 팬이 어느 팀? 아, 그럼 원래 그러니까 결국 바꾼 게 아니죠, 그거는. 좋은 팀 응원하고 계시네요. 그럼 좀 좋죠. 예, 저는 좋은 팀이에요. 예, 맞아요. 뭐 일단은 저는 이제 키움으로 바뀌었다고 그랬나요? 하여튼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그 지역 팀으로 좀 불러줘야 될 것 같은데 왜? 하여튼 그 팀, 좋아요. 예. 그냥 경기도 보면은 그렇게 비싼 선수 없잖아요. 예, 저 비싼 선수 없고 뭐 팬층도 약하고 나중에 생겨가지고 근데 되게 잘하잖아요. 예, 맞아, 좋은 팀이에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고난의 길이었죠. MBC 청룡부터 해서 LG였거든요. 고난의 길이었는데 이제 바꿨어요. 원래 팀은 원래 바꾸는 게 아닌데 뭐 우리 팀이 뭐 지역 연구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LG라는 이름이 붙는 거니까 그냥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이 있었어요. 아유 뭐 지지하는 정당도 이제 뭐 없고 무슨 결혼했다 이혼도 하는데 내가 왜 이런 팀을 에이씨 그냥 싹 한번 바꿔보자 이러면서 하여튼 그때 뭐 이러면서 하여튼 제 인생을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막 그러는 와중에 뭐 그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넥센은 무슨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때 넥센 키움 하여튼 그 팀은 뭐죠? 그 홈구장이 어디 있죠? 고척에 있는 그 팀은 그런 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기로 갈까 하다가 와이프도 야구를 좋아해요. 마산인데 자기는 롯데는 그렇게 지지하지 않았대요. 근데 메이저리그 보고 했는데 마침 그때쯤에 이제 NC가 창단이 돼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나는 지역 연고인데, 나는 그래도 마산은 나랑 연고가 없는데. 근데 이제 와이프의 어떤 권유도 있고 또 새로 생긴 팀이니까 그 차별은 없겠다. 내가 뭐 서울에서 이제 NC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여전히 이제 와이프가 이제 좀 놀리죠. 진정한 팬이 아니라면서 뭐 놀리고 있는데, 아니 지금은 NC 응원하면서 이제 욕하죠. 못하면 욕하고 이제 LG는 계속 욕하고 이 새끼들 여전히 못하는구나 이러면서 LG 욕하고 술 먹고 뭐 이런다 그러면 야구도 안 하면서 사고만 치는구나 이러면서 서울에 있다고 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NC가 꼴찌했어요. 여러분 그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야구 보시면 안 돼요. 그 중독돼가지고 야구가 매일 1년에 그죠? 3월 말부터 해가지고 11월 말까지 완전히 큰일 나요. 큰일 나. 하면 안 돼요. 야구에 관심 완전히 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자꾸 또 딴 얘기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이제 응원 갔어요. 서울에서 경기하면 이제 가가지고 잠실에서 응원다고 그랬는데 뭐 야구를 보신다니까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 간 테임즈 그때 한참 팀 분위기가 안 좋았거든요. 계속 지고 막 이랬었어요. 서울에 와서 아니나 다를까 또 두산한테 또 지고 있는 거야. 졌어 그날 경기. 나도 화가 나고 가기 싫다는데 와이프가 그 선수 지나가는 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 응원해주자. 나는 응원하기 싫다. 이렇게 못하는데. 가는데 이제 의외로 그렇게 한 선수들 계속 지고 있으니까 의기소침했더라고요. 지나가는데 팬들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요. 그래서 테임즈도 그냥 이렇게 뭔가 얼굴이 안 좋게 계속 지금 타격감이 안 좋았을 때였거든요. 본의 아니게 나보고 막 응원 좀 해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애들도 아니고 응원. 근데 테임즈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테임즈 화이팅이라는 소리가 좀 나왔어요.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 잘하는 선수가 뭐 조금 못한다고 해서 왜 이렇게 얼굴 어둡게 지나가나 이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테임즈 화이팅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목소리가 좀 컸나 봐요. 갑자기 가다가 저한테 오더니 저한테 배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트를 받았어. 막 옆에 사람들이 막 저한테 박수 쳐주고 부럽다고 와 만져봐도 돼요 막 이래가지고 만져보십시오 뭐 이래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보고 뭐 여기 막 뭐 같은 묻어 있어요. 테이핑도 해놓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또 그날 파월보드 하나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제 결론은 수험생은 야구 보지 마라. 응? 그 월드컵이 있는 애는
남학생들의 합격률이 좀 떨어진다라는 그런 비공식적인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예. 예, 쓸데없는 얘기 했네요. 자, 처분사유 추가 변경 마저 할게요. 자, 가장 핵심은 뭐다? 자, 동일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이해했으면 동일한 사건인지 여부는 두 가지 축. 하나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고, 즉 뭐다? 법률 그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차가 나요.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는 것이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처분 시 이전 사유. 요 두 가지만 합쳐지면 동일한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일단 전제로 좀 머릿속에 꽉 박아 놓으세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당이 안 되면 아예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 자, 처분사유 추가 변경 먼저 하겠습니다. 자, 3번 범위와 한계요. 어디까지 동일한 사건이면 처분사유 추가 변경할 수 있어요. 그 사유가 동일한 사건을 포함하고 있는 거라면, 그죠? 그걸 나누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이거 써주세요. 그 다음에 추가 변경 사유는 기존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 사유를 주장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뭐 반대말로 하면 이거 동일한 사건, 이게 별개의 사유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별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 말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그 행정소송에서는 거의 소송물이 동일하거든요. 즉 대상이 동일해요. 동일한 처분이 돼버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소송물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그냥 요거는 하나 갖다 붙인다. 여기다가 몰라 이렇게 붙이세요. 자꾸 요거만 소송물의 동일성 내에서 요거까지 유지되고요. 그 다음 시간적 한계. 이게 뭐예요? 처분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3번 시간적 한계. 유효 판단의 기준 시간에 처분시를 취한다는 전제하에서 유효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추가 사유나 변경 사유는 처분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던 사유여야 한다. 즉 처분시 이전 사유여야 한단 말이죠. 처분시 이후 사유로 하면 안 된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 사유, 즉 이 사유가 넘어가는 그 소송물은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다른 게 아닌데 하여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벗어나는 그런 사유는 소송물의 동일성이 벗어나 버려요.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말인데 두 개는 꼭 써주세요. 그러면 강사는 기사동하고 처분시는 꼭 하라는데 거기다가 처분사유 추가 변경 나오면 소송물의 동일성도 하나 그냥 말을 갖다 붙이세요. 핵심은 의의하고 허용 여부 그다음에 범위예요. 그죠? 학설이 뭐 결론으로 어떻게 규율하겠다는 건 뻔히 뭐 나오는 걸 거고요. 그 이유는 방어권과 분쟁의 이례적 해결의 그 어떤 싸움이다. 그걸 알아두시고요. 허용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피고가 이런 행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고 처분시 이전 사유를 갖다가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이 사유요. 이 사유를 해주세요. 해주세요라는 말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절차가 끝나면 못하죠.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하는 거죠. 절차는 뭐다?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그래서 사실심, 변론, 종결시 여기서 있는 거죠. 그 중요한 사안은 아니에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적용되는 영역. 왜 이렇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함부로 허용하는 게 무서워요? 원고의 방어권 때문에 그래요.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원고의 방어권이 문제되는 절차가 어떤 거예요? 권리구제 절차예요. 하나하나 밟아 들어가면. 자, 그러니까 권리구제 절차에서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문제되는 거. 즉, 그렇구나. 그럼 절차가 크게 지금 세 가지가 떠올라요. 뭐가 아니면, 그러면 항고소송 절차, 취소소송 절차는 권리구제 절차니까 당연히 초추변 제한법리가 적용이 돼요. 내부 시정 절차가 있어요. 뭔가 처분청이 시정하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 시정은 뭐예요? 권리구제를 위한 시정이 아니에요. 적법한 행정을 발급하려고 시정하는 거예요. 그 시정에서는 처분사유 추가 변경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건 뭐예요? 견해드립이 생길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 절차예요. 행정심판 절차는 행정청이 결국 행정부가 한다는 데서 행정 절차인 측면이 있고 권리구제를 한다는 측면에서 권리구제 절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행정심판 절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논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행정심판도 방어권 보장이 되는 권리구제 절차다 이렇게 봐서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제한된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쟁점이 뭐 하나 작은 쟁점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행정심판에서 뭐 처분서 추가 변경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묻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사실 객관식 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여론 넘어가세요. 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그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차가 나요. 그 기초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죠? 보나마나 뻔할 거예요. 그냥 이런 거 대강 알아두는 거죠. 그죠? 자, 동일성 부정하는 거. 처분 당시 존재했고 당사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은 기본적인 동일성이 됩니까? 전혀 아니죠. 그게 기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자격 제한, 입찰 자격 제한이라고 한 처분 너는 입찰할 생각 조차도 하지 마. 아니, 들어오지도 마, 여기. 입찰 자격 제한 처분이에요? 그랬더니, 왜? 이랬더니, 계약 불이행했잖아. 넌 예전에 넌 입찰만 하면 입찰 선정됐는데, 계약을 자꾸 불이행해. 이래서 넌 그러니까 안 돼. 그 법에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안 할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정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뭘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 뇌물 공여를 한 사실이 있어가지고, 공무원의 뇌물 공여하면 입찰 자격이 제한된다. 이런 법 규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 사실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법 규정이 다르다고 법률적 평가가 다르게 한 거죠. 그렇다고 그걸로만 양사실이 다른 건 아니에요. 그 기초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봤다고요. 내가 이런 식으로 요 정도면 아니구나. 그 다음 봐봐요. 주류면허 취소한 사유가 뭐예요? 맨 처음에는 무자료 주류 판매. 즉 자료를 남기지 않고 세금 탈루하려고 했나 보다. 그래서 주류면허 취소했단 말이에요. 위장거래 사실과. 그 다음 뭐예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판매한 사실. 그건 좀 다르다고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쭉 눈으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처분 취소처분은 뭐다? 모르겠어요. 본인 분납금 수납대장 비치 의무를 위반했다. 그거하고 그 어떤 수납대장을 비치하자는 것과 관청의 재료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 좀 다르죠. 사실관계가. 별개 사회적 의미에서 다른 사실관계로 보여요. 그리고 그것도 보세요. 정보 비공개 사유. 공무수행에 지정을 초래한다는 사실과 개인 식별정보라는 사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본다면 이제 이런 걸 좀 눈으로 한번 발라둘 필요가 있는 거죠. 정보 비공개 사유 같은 거. 그 다음에 자동차 매매업 불허가 처분 사연도 보세요. 자동차 매매업을 하려면 뭐 일단 차 주차 용지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요건을 정해놨나 봐요. 그런데 거래 제한 위반 사실, 뭐 거래하지 말라는 거래를 또 했나 보네요. 그러다가 또 주차 용지도 미달되는 사실. 양자 별개 같죠? 이렇게 파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별개다. 이러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는. 자, 전문가들은 뭐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내 구체적 이 사실에 대해서 차관해 보건데 이 양 기초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않아. 그래서 거래 제한 위반 사실과 최소 주차 용지 미달 사실은 달라. 이러면 된다고요. 교수님들이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LPG 충전사업 허가 충전사업 허가를 거부했네요. 자, 인근 주민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과 교통사고로 해서 폭발 위험이 크다. 여기는 교통사고 많이 날 수 있고 여기 주유소에 막 차가 들이밀 것 같다. 사실 다르다고 본 거예요. 그죠? 요런 거 뭐 사실관계 요런 거 뭐 사례 문제 만들겠죠. 그죠? 경원자 관계 나오고 또 소송 절차에 가서는 뭐 요거 처분사 추가 변경 한 해 만에 아니면 뭐 기속력 사례로 그죠? 충전 허가 사고 거부 처분 취소 판결 났다. 그랬더니 다시 또 교통사고 폭발 위험으로써 충전사업 허가 또 거부한다. 거분 적법한가 뭐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그죠? 요런 걸로 이제 해가지고 막 내고 이러는 거예요. 자, 징계사유 넘어가고 굳이 뭐 눈여겨보자면 그런 거 한번 해서 첫 번째 처분 당시 존재했고 당사자 알고 있는 사실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정보 비공개 그 다음에 LPG 충전 사업 요 정도는 좀 혹시라도 사례로 그대로 나올까봐 요?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동일성 인정했대요. 아유, 뭐 알게 뭐예요. 그죠? 자, 산림 형질 변경 불허가 처분. 자, 산림 여기를 바꾸지 마라. 그 형상을 바꾸지 마라. 하우스 왜? 첫 번째는 중농림 지역이래요. 몰라요. 하여튼 농사 짓는 지역에 준하는 지역이다 뭐 이런 사실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한 사실. 그게 얘기 들어보면 다 비슷한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불허 비슷한데 미개발 이용 대책 수립 전이라는 사실과 주변 환경 침해 우려할 사실. 자, 미개발지 이용 대책을 하는 이유가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나 봐요.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만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토지 형질 변경하는 그 근거 법률을 다 공부하는 게
5급공채라든지 무슨 변시에서 요구하는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 특별한 그 법의 특성을 알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 취소 사유. 지입제 운영 사실과 직영으로 운영했다는 사실. 네, 비슷하잖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기화 신청을 거부했대요. 근데 품행 미단정이라고 했다가 불법체로 전력. 비슷하다고 봤나 봐요. 이 정도만 뭐. 18년 팔려서 한번 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용이지 여러분 사례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눈을 보신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또 다른 거. 기본적 사실과 지금 근데 왜 자꾸 왜 처추변 하는데 왜 그래요? 뭔가 하면 지금 들었던 요 A 사유 어떤 A 사유와 B 사유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사건이란 뭐예요? A 사유를 이유로 취소 판결 받으면 B 사유를 이유로 그 다음 다른 처분도 못해요. 동일하다면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동일한 절차에서 만약에 이게 동일한 기본 사유라면 A 사유를 갖고 막 주장하다가 이것도 또 주장할 수 있다고요. 처분 사유. 그걸 배우고 있는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걸 배우고 있는 거. 자, 그 중에 하나 지금 이걸 했다면 이제는 처분 시 이걸 배워봐요. 왜 처분 시라는 말이 도출됐느냐? 자, 위법 판단 기준 시요. 자, 제목 306페이지. 취소 소송에서 위법 판단 기준 시. 당연하죠. 취소 소송에서 위법 판단 기준 시니까 뭐예요? 수소 법원이 위법 판단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 시점을. 이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행정 절차에서 처분청은 위법 판단 기준시를 어디로 잡아야 돼요? 처분 시예요. 당연한 거죠. 이때까지 내가 도장을 찍는 순간,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순간, 자, 영업정지 여부 결정하는 순간까지 자기가 판단한 사실관계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게 처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군요. 그러면 취소소송에서 위법 판단 기준시는 뭐예요?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얘가 이렇게 처분을 한 거를, 과연 그 처분 시점에 돌아가서, 그 시점에서 잘했냐 못했냐를 볼 것인지, 그죠? 만약에 1월 1일 날 처분을 내렸다면 1월 1일 날로 가보는 거예요. 1월 1일로 가봤다면 보통의 행정청이었다면 얘가 수집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뭐가 있으며 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보겠다는 건지 아니면 판결 시점 두 개요. 판결 시점으로 와가지고 판결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사유까지 고려하겠는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판결 시는? 판결 시까지 본다는 것은 그 이후 변화된 사실관계, 그 이후의 사실관계, 그 이후에 법령이 변했으면 그 바뀐 법령으로 이 처분을 판단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가 있다? 처분 시일 때는 어떤 문제가 있고 판결 시일 때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게 문제되는 거죠. 자, 문제점부터 읽어볼게요. 처분이 행해진 뒤 그게 뭔가 하면 자, 처분이 행해진 뒤 당해 처분에 근거된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상 변화된 경우 법원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게 바로 위법하는 기준이 문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판결 시가 되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사정을 고려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것을 고려하는 판결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 처분 시라고 하는 것은 뭔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만약에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해버린다면 즉 처분 이후에 변경된 사실관계 및 변경된 법률 상태를 법원이 고려해서 A 처분 위법, A 처분 적법 이렇게 버리면 처분 위법 이렇게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행정청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고려해 볼 여지가 없었다. 즉 그리고 우리 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행정청이 1차적 판단을 하면 그것을 잘했네 못했냐를 따지는 게 이 권력분립의 구조로 정해놓지 않았느냐. 그럼 너도 내가 판단할 수 있었던 사항, 그 사항만 갖고서는 나를 판단해야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즉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존중하려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즉 권력분립이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라면 여기서 자꾸 나오는 말이 항고소송의 사후심사 속성이에요. 선제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 이 비슷한 얘기를 어디서 들어봤어요? 왜 우리가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하지 않아요? 행정청이 1차적 판단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결정도 있지 않았는데 그 결정하고 다투는 거지. 왜 심사하지 않았는데 왜 부작위했는데 거기다가 의무이행 소송을 인정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거가 연결돼요. 즉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 1차적 판단권 존중 때문에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처분시로 돌아가라. 이런 거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취소송의 의미를 다르게 보는 거야. 아예. 자,
취소소송 그렇게 보지 말자. 취소소송의 본질은 처분에 대한 사후심사가 아니라 현행벽규에 비추어 유지될 수 있는 처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혀 그 취소소송의 전제를 다시 보는 거예요. 사후심사라고 어디 돼 있냐? 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판결 시설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별로 없어요. 처분,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판례는 처분 시설이고요. 자, 그 다음 견해를 보세요. 3번, 4번. 절충설인데요. 어떠한 경우에는 처분 시설로 보고, 어떠한 경우에는 판결 시설로 보자는 거예요. 자, 뭔가 하면, 3번 견해. 절충설 중에 하나예요. 원칙적으로 처분 시를 보자는 거예요. 권력 분립, 행정적 일처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미집행 처분이나 계속효가 있는 처분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그 행정 통제하에 있는 거니까 왜냐면 왜 이런 이거 굉장히 타당한 측면이 있어요. 처분을 내리고서는 더 이상 그 사안을 돌아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 처분은. 의미가 계속적 처분은 계속해서 그 사안을 그렇게 보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계속적 처분은 철회 의무가 있지 않느냐. 만약 사정이 바뀌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 이 처분을 유지한다는 것은 철회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즉 얘는 계속해서 사정 변경된 사실관계나 변경된 법률의 개정 사항 같은 거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심사가 투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 판단권은 존재하는 거지. 굉장히 타당해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자는 절충설이 하나 있어요.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견해. 이건 뭐잖아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하는데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라는 거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의무이행 소송과 유사하지 않느냐. 의무이행 소송은 해당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결시 기준으로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판결시 기준으로 하자 뭐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 쟁점 자체가 그렇게 자주 나오는 쟁점은 아니니까 5번 견해는 그냥 해둡시다. 뭐가 하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한해서요. 처분의 위법 판단 여부는 처분시로 하되 위법하더라도 그 다음 위법하면 원래 인용 판결 나야 돼요. 근데 처분이 위법하다, 취소한다. 이 말이 바로 연결되는 건데 처분이 위법하다, 하지만 취소하지 않는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법하지만 취소하지는 않겠다. 왜? 취소하는지 여부는 판결시 기준으로 하겠다. 뭐 이런 견해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판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법판단 기준시요. 판례는 처분시로 보고요. 소송 자료는 사실심 변론시까지 제출한 것. 자, 여기서 중요해요. 자, 이 소송 자료에 담겨 있는 자료는 뭐에 대한 겁니까? 이걸 적어 놓으세요.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소송 자료는, 처분시 때 자꾸 뭐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는 왜 나와? 소송 자료는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소송 자료에 담겨 있는 정보는 어떤 거여야 돼요? 처분시 이전의 사유와 관련이 있는, 그죠? 사유와 관련한 자료여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자료를 제출을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그거랑 비슷하죠? 근데 할 수 있는 행위가 그런 거고, 갖다 바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 반대말은 뭐예요? 처분시 이후 사유와 관련되는 거.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 처분시 이후 사유와 관련된 소송자료. 뭐라고 해요? 우리 소송 절차는 여기까지 미치지 않아. 우리의 판결은 취지는 여기까지 미치지 않아. 즉 우리 소송 절차는 여기는 심리하고 대상이 아니야. 그건 다른 절차가 돼버려 아예. 라고 하니까 이거는 들이밀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거는 뭐 그렇게 그 주관식 답안지에서 드러날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판결시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요거 때문에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죠. 근데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핵심은 기준시다 그거고. 밑에 다 똑같아요. 두 번째 판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줄 앞부분 한번 줄쳐보세요. 그 결정의 적부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뭐 이렇게 절쳐보세요. 보이시죠? 자, 옆으로 가보세요. 그렇다고 하여 소청 심사 단계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만을 행정소송의 판단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자, 당사자가 알고 있지 않느냐가 기본 기사동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소청 심사에서 주장됐냐 안 됐냐가 그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고 처분 시 이전 사유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그 과징금 납부 정확히 그럼 처분 시점이 어디냐? 처분 시점이 어디냐? 정확히 처분 시 하는데 과징금 납부 명령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징금 납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하고 그걸 통지하겠죠. 송달.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과징금 납부 명령에서는 정확히 의결일이라고 했어요. 의결일 당시의 사실 상태. 이렇게 한 것이 있다. 하시고요. 그 다음 보면 부담부 행정행위의 부과를 금하는 법령 개정. 이게 뭔가 하면 하여튼 이제 그 뭐죠?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부담부 행정행위면 그냥 일단 행정행위인데 행정행위가 발급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처분의 근거 법률이 더 이상 개정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처분을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가령 뭐 할까요? 예전에 아주 저도 보지 못했는데 뭐 아버지 세대겠죠. 여러분의 뭐 할아버지 세대라고 해야 되나? 뭐 미니스커트 입으면 뭐 어떻게 한다. 뭐 머리가 길면 머리 깎으라는 명령을 내린다.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죠? 그런 거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게 개정됐을 때 그래도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처분은 과거법에 따라서 판단해 준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검토를 봐봐요. 가볍게 읽어봐요. 판결시를 따를 경우 권력분립의 원칙이 저촉된다. 왜?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에 저촉되니까 행정권을 한 번도 스크린 해보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원고에게 불리한 사정 변경을 고려한다면 고려하게 되는 거라면 결국은 그래서 이 처분시 이후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그렇다면 원고가 신청하지 않은 소송문에 대해 원고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고는 만약에 이 이후 사유가 처분시 이후 사유가 자기한테 불리하면 그건 다툴 의사가 없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분시가 맞다는 거고요. 그러나 거부처분의 경우에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면 그 후 법률적 사실적 변동을 고려할 수 없게 되니까 인용 판결이 있어도 다시 거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기각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에 문제가 생기니까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관련 문제 요거 나중에 배울게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부작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부작위는 어떤 성질이 있어요?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는 그게 신청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청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행정청의 의사가 투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판결시로 한 거예요. 양가로 2번 허가 신청 후 법령 개정이 있다. 당연히 판결시법이 아니라 처분시법으로 해요.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여기서 뭔가 처분시법으로 할래? 아니면 허가 신청시법으로 할래? 이거였던 거예요. 나중에 또 이제 허가에 가면 배우지만 당연히 처분시법으로 해요. 그런데 이제 허가 신청 후에 부당하게 지연하는 와중에 이제 법이 불리하게 개정됐다. 이랬을 때는 허가 신청시법으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이거는 허가에 가서 배울게요. 자, 조금 복잡한 듯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위법 판단 기준시와 처추변이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걸 배웠어요. 왜? 기속력 때문에. 자, 기속력이 이래서 기속력 때문에 기속력이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기속력을 정리를 해봐요. 자, 이번엔 그럼 기속력 범위를 한번 봐봐요. 기속력이 어디다 작용하느냐, 어떨 때 작용하느냐. 자, 주관적 범위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뭐 습관적으로 붙는 거고요. 30조 1항에 돼 있어요. 자, 기판력은 뭐예요? 후소 절차의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거고요. 기속력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다. 그 정도고요. 이건 취소 판결에만 있는다고 했습니다. 기판력과 달리. 자, 그다음 봐요. 객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 요 2, 3을 다 해야 동일한 사건인지 여부가 판단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객관적 범위. 자, 판결의 취지는 판결의 주문뿐 아니라 판결 이유 중에 설치된 개개의 유효사를 통해서 판단한다. 자, 요 문장 하나 알고 와봐요. 기판력, 요거 판결이에요. 자, 요 확정 판결이에요.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주문, 소송의 목적, 여기에 생긴다고 그랬어요.
요 부분이요. 여기 생긴다고 그랬어요. 기속력은 어디서 생겨요? 전체 취지를 살핀다고 그랬어요. 전체 취지를 살펴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뭐다? 주문을 여길 말하는 거예요. 판결의 결론. 이유는, 판결의 이유는 여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 중에 있는 판단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판단한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잠깐 배웠죠, 뭐요? 왜 기각 판결, 왜 취소 판결 난 거야? 절차하자 때문에. 혹은, 재량하자 때문에. 이런 거 구별했잖아요. 기판력은 구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 그냥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분이 절차 때문에 위법한지, 재량의 하자 때문에 위법한지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처분 위법하다며. 처분이 위법하다. 그거에 이게 판이 났다. 이게 얘기예요. 가셨죠? 자, 동그라미 2번. 기속력은 동일한 사건에 하나에 미치고 다른 사건에 미치지 않는데 사건의 동일성 여부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아시겠죠? 동일한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여기 요 문장도 또 이 문장도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 여기는 문장 다 중요해요. 다음 문장도 중요하죠? 판례를 갖다가 정리한 거예요. 뭐예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유무는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수준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말이 잘 안 붙을 거예요.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시간적 범위. 기본적으로 엄밀히 말해서 위법 취소 소송에서 판결의 위법 판단 기준시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근데 그 위법 판단 기준시가 어디였냐? 보세요. 자, 시간적 범위.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점까지 존재하던 사유에만 기속력이 미치고 그 이후의 사유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게 당연한 결론이에요. 이제 문제는 위법 여부 판단 기준시가 언제여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논증한 게 처분시가 되는 거고요. 자, 즉 새로운 사실관계나 개정된 법령 사유로 동일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취소소송의 사후심사를 고려할 때 취소소송의 위법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법령 개정되더라도 당해 사안의 개정 법령이 적용되어야 새로운 사유가 될 수 있다. 개정되더라도 당해 사안의 개정 법령이 적용되어야 새로운 사유가 될 수 있다. 이게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 개정 법령의 경과 규정을 이건 뭐 세세한 문제인데 여러분까지 알 필요 없고 개정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개정 법률 이유로 하는 새로운 처분은 별개 처분이야. 이러면 안 된다고요. 개정 법률도 그 시적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개정은 3월 1일에 됐지만 적용을 갖다가 8월부터 해라 뭐 이렇게 경과 규정을 둔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개정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좀 보자는 얘기예요.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판례 그 제목만 봐요. 처분시, 자, 판결의 기준시는 뭐예요? 처분시니까 처분시 이후 생겨난 사정을 근거로 재차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가능하다. 별개 사유니까. 그죠? 거기다가 막 가로치고 적극 이렇게 놓으시면 아마 보기가 더 편하겠네요. 다음에는 적극이란 말도 붙여드릴게요. 지금 눈으로 뭐 내용을 안 읽어도 알 수 있게. 그 다음 또 보세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재차 거부. 이 개정된 법령이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라면요. 거부할 수 있죠. 거기도 적극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거기 내용을 보면 위반의 효과.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있어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속력에 부합하는 재처분이 없다면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그렇게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그러면 내용을 가봐요. 이제 이렇게 읽으면 내용이 더 풍부하게 들릴 거예요. 자, 이번엔 뭐다? 재처분 의무를 한번 가봐요. 아까 거기 읽지 않았죠? 자, 똑같아요. 자, 321페이지. 왜 읽지 않았는지 이제 이 의미가 정확히 들어와요. 자, 보세요. 자, 거부를 했더니 거부처분, 그래서 소송에 갔더니 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도 322페이지 나부터 봐봐요. 거부는 잘했어. 나 왜? 판결 취소가 이거라는 거야. 그래, 처분 사유는 없더라. 근데 왜 절차와 형식을 왜 거치지 않았니?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다시 형사를 갖춰서 동일한 그 사유를 가지고 다시 거부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거부했더니 처분 사유 있어. 근데 그 재량의 하자가 있는 거야. 네가 했던 거 재량의 하자가 있어. 이건 뭐예요? 재량을 다시 해가지고
재처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재처분 내용이 인용이든 신청이든 거기에까지는 미치지 않아요. 재처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재량의 하자가 없는 그런 거. 자,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다시 320페이지 가 거부 사유 이 부분으로 가보세요. 지금 뭐다? 네가 말하는 거부 사유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즉 처분 사유가 있는 것 같아 이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당의 거부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 당연하죠? 자, 가로를 읽어봐요. 당의 거부 사유랑 똑같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와 동일성 있는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 당연한 거죠.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동일성이 있는 사유라고 하는 게 근데 뭐냐? 여기선 약간 이제 아까 말했지만 처분 시 이전 사유라고 모든 사유가 동일성이 미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이름 배웠잖아요. 그죠? 기초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따지는 거지 그 이전에 존재하는 사유, 이 시점만 가지고 그 이전에 존재하는 일체를 다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보지 말자는 게 기본, 아까 말했는데 이거 왜 되지 이랬는데 거부 처분에서만큼은 추가적으로 이런 논의를 해요. 자, 보세요. 그런데 거부 처분 시 이전에 존재하는 다른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지 문제된다는 거예요.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나면 이제 더 이상 그 이전에 어떤 사유가 있으면 다투지 말고 처분 시 이후 사유는 다툴 수 있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즉 대신 이름은 뭐예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의 범위도 넓어져요. 이 입장은. 이렇게 보자는 입장이 혹시 있다는 거예요. 보통 책에 이렇게 서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문제를 환원시키는 거죠. 그죠? 아까 그 1, 2, 3설 대립 봤는데 여기서 갑자기 그러면 거부 처분에 한해서만큼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전 사유면 동일하게 보자는 견해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거부 처분은 권리구제를 위해서 자꾸 이러면 피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세 번째 쪽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거부 사유의 변경은 처분 변경을 가져오지 않고 언제나 처분 사유 추가 변경할 수 있으며 당연하죠. 이제 이런 논리가 따르겠죠. 이 사람들은. 따라서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난 경우에는 거부 처분 시에 존재하는 사유, 즉 거부 처분 시 이전에 존재하는 사유라는 거예요. 거부 처분 시 이후 사유가 아니라 그걸 다시 거부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한다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견해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거부 처분의 거부 사유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여부에 따라 똑같이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고 따라서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거부 처분 시에 존재하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거부 사유를 이유로 재차 거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요. 또 동일하게 보겠다. 그런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판례는 보세요. 판례는 후자 입장이에요. 똑같이 다르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례는 거부 처분의 경우에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여부를 따져서 거부 사유 추가 변경을 허용하고 있고 또 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 거부 사유 이후로 재차 거부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판결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 뭐예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어가지고 첫 추변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유를 이유로 재차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속력에 반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게 뭐예요? 양자를 좋아하니까 너무 판결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사건의 범위를 너무 좁게 보는 것도 아니니까 뭐 양자를 좋아하는 거죠. 다시 이게 문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읽는가 하면 책에 보통 이제 거부사유 유부에서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게 이런 게 갑자기 또 여기서 왜 일어나 이런 게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설명을 듣고 보시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판례는 뭐 안 보셔도 되고 참고적으로 보세요. 핵심은 그 본문 내용에 있는 그 두 번째 줄부터 판례 있죠? 그거를 정확히 그 답안지에 현출할 수 있으면 돼요. 밑에 판례는 뭐 형식적으로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그냥 헷갈리지 마시라고 요거는 답안지에 쓸 내용은 별로 아닌데 왜냐면 요거는 요런 경우예요. 자, 보세요. 재미있게도 요거는 기속력이 없어요. 자 보세요. 가백의 영업정지예요. 요거는 제3자의 횡령행위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불이익한 행위예요. 자, 가백의 영업정지예요. 이게 취소 판결을 받아요. 취소 판결을 받아요. 왜? 절차하자로. 그러면 다시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절차를 거친 다음에 감 영업정지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는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행정청이 가백에 그냥 절차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걸 뿐인데 영업 정지를 안 해. 그거 기속력에 반합니까? 기속력은 그걸 규율하지 않아요. 그건 기속력에 반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저도 그건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보통 처분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처분을 하려고 혈안이 돼 있으니까. 자, 근데 이런 거구나. 근데 제3자의 행정행위요. 제3자의 행정행위. 즉 뭐다? 연탄공장 허가가 난 거예요. 이 허가는 인근 주민을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이에요. 이 허가 처분이 취소 판결 받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가 소멸시켜요. 취소 판결 받아요. 왜? 얘가 허가 사유는 있는데 허가를 받을 만한 애인데 절차의 하자가 있어. 그래서 허가를 취소한다는 거예요. 아까랑 비슷하죠? 그런데 이때는 어때요? 이때 원고는 누구예요? 인근 주민들 이렇게 다투는 거죠? 행정청이 피고가 돼가지고. 이때 이런 수익적 처분은 허가는 꼭 다시 절차를 거쳐서 발급해 주라고요. 요거는 이 수익적 처분을 발급하는 거는 눈에 혈안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속력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좀 꼼꼼하게 해놓은 거죠. 그게 바로 30조 3항의 재처분 의미예요. 자, 신청에 따른 처분이 뭐예요? 신청에 따른 처분했네요. 근데 그거를 왜 다퉜을까요? 제3자의 행정행위니까 다퉜다. 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신청에 따른 처분 그걸 왜 다퉈? 제3자가 다퉜구나. 그 제3자가 다퉜는데 절차의 위법으로 취소돼 버리네요. 처분 사유는 있었네요. 수익적 처분할 사유가. 그랬다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고 이때는. 그거는 해야 된다. 그 다음 제3자의 행정행위인 수익적 처분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난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다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은 재처분을 받을 이익이 있지 않느냐. 신청인 원고가 아니라 즉 뭐다 여기서 갑. 그것 때문에 한 거다. 요거 한 번만 읽고 다음에는 그냥 이분 딱 오면 그때 그거 거시기 한 것 이 정도만 알아도 그냥 확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결과 제거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요거 사실 상태의 결과 제거예요. 뭔가 하면은 뭐 영업 정지를 내리면 가령 뭐라 그럴까요? 이런 거죠. 영업 정지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영업 정지 집행을 했을 때 법질서에서는 땡땡 처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 처분이 취소 판결로 인해서 효력이 소멸한다. 항상 이랬죠? 소멸한다. 그러면 다시 이 변동된 이 사실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사실세계가 아까 처분에 따라서 재편됐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취소되기 전 처분 때문에 변경됐단 말이에요. 여기를. 이게 취소되면 이거를 다시 원상 회복시키라고요. 여기를 원상 회복시키라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 결과 제거 의무 이럽니다. 근데 이게 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데 해석상 그냥 이정된다고 그러고 다 요 정도만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결과 제거 의무도 있나 보다. 핵심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1, 2번이다. 만약에 사례가 적극적 처분에 대한 게 나왔다면 양가로 1번 반복 금지에 대해서 자세히 쓰는 거고 거부 처분이 나왔다. 거부 처분이 있고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나왔다. 그렇다면 2번을 자세히 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3, 4번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속력이 어느 정도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게 또 만약 여러분 또 중요한 주제니까 당연히 또 질문하시고요. 가서 사례 문제 한번 꼭 보세요. 해당 문제. 예비부터 본다고? 봐요. 꼭 문제 보고 대강 아는 만큼 보이는 만큼 봐요. 안 보면 안 돼요. 절대. 꼭 그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복습하실 때는 일차적으로 가서 그냥 차라리 사례집을 자기 앞에 놓고 이 기본 교재를 앞에다 놓고 이렇게 먼저 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출 사례를 본다는 건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본다는 의미도 있고요. 즉 의학도가 환자 몸을 만지는 것 같아요. 관찰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보고 사례를 보고 오늘 배운 교재가 이렇구나, 교재 내용이 이렇구나 본 다음에
사례 보이는 만큼 보고 덮어도 그 다음에 또 다시 뭐 기본 교재를 복습한다든지 예,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귀찮아도 그게 습관이 그렇게 배워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배운 뭐죠? 운동선수 같은 거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못해요. 그죠? 그 선수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즉, 그렇듯이 이런 공부도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놔야 돼요. 책을 보는 거, 그냥 텍스트를 보는 것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어도 이게 다 답안지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례를 생각해서, 요런 게 들어가는구나. 또, 요게 강사가 요게 핵심 문장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그거를 한 번 더 보고, 요런 게 복습이 돼야지, 책 펴놓고, 텍스트 딱 보면서, 이거 배우에 지나가는 의미가 뭐지? 아니, 이게 무슨 의미야? 이런 생각하면 벌써 그냥 이거는, 남들은 유럽까지 비행기 타고 갈 때 나는 자동차 몰고 가는 거예요. 예. 그냥 못 가요, 못 가. 시간의 문제만 아니요. 그 자동차가 버텨냅니까? 못 버텨내요. 아니, 나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그래, 남들은 뭐 1년에 붙으라고 그래요. 나는 뭐 한 5, 6년에 붙을게요. 5, 6년도 부족하다니까요. 물론 이제 행시는 법학으로만 이루지 않았으니까 좀 덜해요. 딴 과목을 좀 잘하면 커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뭐 꼭 절실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요거 아마 많은 친구들이 경쟁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잘 보면 합격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죠. 이거 잘하면. 친구 중에서도 같은 이제 동기 중에 자기는 사법시험 싫다고 공부 안 한 친구 있었어요. 자기 그게 싫고 그냥 자기 조직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하는 게 더 좋아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남들 공부한다 이러면 사법시험 공부할 때 행정고시 공부하는 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걔는 아마 경작 때문에 안 됐을 거예요. 하여튼 걔가 말하는 이유는 행정고시 쪽은 책을 읽으면 어떤 책에서 어떤 글을 갖다가 답안지에 때려 박으라는지를 알 수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법학시험에 적합한 사고방식이죠. 책을 보면 얘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책에서 있는 어떤 문장을 답안지에다 때려 박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저는 생각했을 때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너랑 같이 놀아도 보지만 넌 왠지 경지학 못할 것 같아. 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상당히 1차는 붙었는데 하다 결국 좌절했어요. 근데 사법시험으로 와서는 4년인가? 그 공부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민법 같은 거 다시 하는 게 양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얘한테는 어렵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한 4년인가? 5년 공부하고서는 아마 행시는 아마 더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그냥 끝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개인마다 그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물론 있으니까 그 운동 같은데 운동 예술 영역에서 소질이라고 하는 것은 넘사벽이에요. 사실 뛰어넘을 수 없는 게 있지만 공부가 왕도는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왕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약간 소질이 있어요. 하지만 말했듯이 왕도가 없지는 않지만 소질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운동선수나 예술가처럼 소질이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조금 이렇게 좀 도움을 좀 받으면 수정이 좀 가능하거든요.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생각이 자꾸 나려고 하고 뭔가 저는 글을 읽으면 그냥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글을 읽을 수는 없다니까요. 저는 그럼 글자를 읽는 거 잘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강의 시간에 그런 생각을 끝내자니까요. 이 정도 생각하는 걸로 푹 빠져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가셔서는 뭐다? 여기서 어떤 텍스트를 건져내야 되지? 그 텍스트를 어떤 순서로 배열해야 되지? 어떤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야? 이걸 갖다 여기다 때려 박기만 하면 돼? 근데 그게 시간이 2시간이야? 알았어. 이 생각만 하자고요. 이거 그리고 이런 고민도 많이 해요. 더럽게 암기 안 된다. 보면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리고 솔직히 난 암기가 좋아. 이거 사실 좀 모욕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설령 암기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잘 이해를 못하고 암기를 기막히게 이런 사람 좀 못 봤어요. 수석 하나 끊고 다 암기 싫어해요. 그런데 다 암기 잘하지 못하고요. 암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안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텍스트를 읽는 같은 필요한 텍스트, 기속력의 의, 스트레스 받느라고 시험 준비 기간 동안 기속력의 의의를 결국은 10번밖에 못 읽는 친구가 있는 거고, 뭐 어차피 기억 안 나겠지, 되겠지 이러면서 그 시간에 결국은 기속력이라는 의의를 20번 읽는 친구가 있게 돼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번 읽는 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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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 읽는 친
하루밖에 안 가. 그럼 된 거예요. 시험 하루만 보잖아요. 행정법 시험 문 닫아놓고 일주일 내내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직전까지 봐요. 아마 시험장 들어가 보시면 알 거예요. 자, 30까지 화장실 갔다 오시고요. 뭐 하면 나중에 뭐 쓰고 이거 책 들고 나가서 한 55분까지 보고 이래요. 자기가 기억이 안 나는 부분. 2시간만 기억력이 버티면 된다고요. 중요한 문장만 추출해가지고 그거 반복한 사람은 이 레벨에 온 사람들은 그 기억 안 날 리가 없어요. 시험장 가서는 기억력이 이 기억력이 나를 망치네 이런 생각 든다고요? 아니에요. 답안지가 왜 형편없어지냐고요? 미리 공부할 때 그 긴 시간 동안 답안지에 옮길 만한 텍스트를 건져낼 생각을 잘 못했던 거예요. 뭔지 그 알 수 없는 그 이해란 거에 쫓긴 거예요. 그리고 실전 연습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내 답안지를 망치고 있는 거지. 야, 이거 기억 안 나는데. 뭐 그러잖아요. 갓드북? 야, 이것만 암기하면 돼? 뭐 이러면서. 야, 근데 왜 그거 이렇게 암기가 안 되냐? 막 이런다. 뭐 암기 안 돼요. 그거. 어느 정도 좀 알고 그게 암기가 되는 그 기회 되는 거지. 그죠? 그 산스크리트어라고 그러나요? 그 버머 같은 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암기 안 되는 게 당연하고요. 거기에 너무 고민하지 말자. 자, 이렇게 기속력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또 답변을 해드릴게요. 또 공부하시고 또 의문점이 생기면 질문해 주세요. 자, 이제 기속력이 생기면 자, 뭐가 생기느냐? 간접강제 배울게요. 뭔가 하면 이게 부서가 다르잖아요. 즉 너는 사법부 나는 행정부르고 이러니까 무슨 명령 지휘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처분을 하라고 했는데 재처분 안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예요. 자, 의의보다 간접강제. 간접강제는 기속력을 물으면 보통 시점 정도로 마치 바늘과 시처럼 따라 들어와요. 자, 한번 읽어봐요. 그러니까 간접강제도 꼭 기속력이 중요하다면 간접강제도 항상 같이 알아둬야 돼요. 자, 취소 판결인데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의 의. 거부 처분이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적극적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엄밀히 말해서는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처분 의무요. 그런 경우에 당사자는 이 경우에 법원이 이행하라라고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행하라가 아니라 네가 만약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너는 돈을 내라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절대 처분 명령을 이행하라 이런 결정이 아니에요. 결정의 핵심은 결론은 뭐예요? 돈을 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을 내기 싫으면 그럼 돈을 안 내려면 어떻게 되냐? 처분을 내리면 돈을 안 내는데 처분을 안 내릴 거면 돈을 내라 이러는 거예요. 자, 그 34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행정청이 적극적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판결의 집행력이 문제되는 바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런 겁니다. 요건은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재처분 의무의 이행이 없을 것. 자, 지금 뭐다? 취소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재처분 의무의 이행이 없을 것. 다시 거부해도 괜찮아요. 왜? 처분 시 이유 사정. 법령이 개정돼서 그래요. 라고 하면 또 거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부는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무조건 모든 거부가 아니다. 뭐다?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거부는 괜찮다. 그게 밑에 나와요. 거부처분 판결 한번 읽어보세요. 판례. 거부처분에 취소 판결,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해도 문제가 돼요. 그것이 종전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확정 판결의 기소에 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당연 무효이고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실질적으로 판단해야죠. 그래서 법원은 간접 강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돈 내라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조건부 돈 내라예요. 너 언제까지 기속력 재처분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돈 내라 이런 판결이에요. 이행하라 판결이 아니에요. 즉 이렇게 의무 이행을 명하는 걸 하기를 입법자는 굉장히 꺼려하고 있어요.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즉 판결도 취소송 판결에 의무이행 소송을 두지 않았죠. 그래서 주문으로 어떠어떠한 처분을 명하라, 그걸 이행하라 이런 말을 못 내요.
간접강제도 마찬가지예요. 돈 내라 이거예요. 조건부. 네가 처분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자, 절차는 가볍게 보시고요. 당사자 신청에 따라서 하지 직권에 따라서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관할 1심 법원이 합니다. 그럼 요것도 이제 상소를 할 수 있어요. 그 이름을 항고라고 불러요. 즉시 항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고요. 자, 효과를 보세요. 1심 법원은 결정으로서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요.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때는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거나 아니면 즉시 배상을 하라고요. 이런 걸 정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100만 원 줘라. 네가 언제까지 하지 않는다면. 내지는 매달 100만 원 줘라. 네가 언제까지 하지 않는다면. 이런 게 주문이 되겠죠. 그래서 33조를 준용하여 배상명령의 효력이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에 미치게 하여 집행의 실효성 확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배상명령이 행정기관에 속한다고 하니까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못할까봐 이런 말을 한 거고 33조 이용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배상금의 성질은 뭔가 하면 제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청이 괘씸해서 이게 뭐 들어봐요. 이게 의미가 나와요. 괘씸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켜서 손해를 전부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가 발생하면 따롭게 또 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뭔가 하면 심리적 강제 수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한을 도과하고 기한을 얼마까지 정했는데 그때까지 재처분을 하지 않고 그럼 이제 배상금 추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한은 도과했지만 배상금을 추심하기 전에 자, 판례 제목 읽어봐요. 기한이 도과하더라도 재처분을 해버려요. 아, 이 새끼 기한 전에 하면 참 좋은데 기한 도과했죠? 그래도 배상금 추심은 불가해요. 왜? 이것은 제재가 아니라 그 비난 가능성이 아니라 심리적 강제 수단이란 말이에요. 처분을 토해내기 위한 수단이고 목적은 달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금 추심 불가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즉 배상금의 성질을 밝히고 있는 거죠. 심리적 강제 수단이다. 이런 거 이제 그 결론만 딱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적용 범위까지는 뭐 이제 참고적으로 보세요. 무효하견증 소송의 준용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판례가 그래서 그래도 그 해석상 준용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판례는 허용하지 않았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배울게요. 그럼 부작위 합의 소송에서 위법하다라고 하는 원고 승소 판결, 취소 판결에 대응되는 거죠. 이 판결의 의미가 뭐냐에 따라서 기속력의 의미가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배울게요. 부작위 위법 소송이 뭐냐는 거. 이거 다 그때 올게요. 자, 보고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자, 이게 이제 또 이제 이 법학 시험에 적성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면 여기서 가족관계 이런 것도 읽다가도 그냥 읽다가 배상금의 성질 정도에서만 조금 주목을 해요. 막 읽어보고 이게 맞아? 이게 그런 의미야? 이러면서 주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면은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냥 맹숭맹숭한 논의처럼 보여요. 막설 내릴 거 없고 이러면 뭐 맹숭맹숭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게 주목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중요하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생각할 게 없어도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짧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의, 요건, 절차, 효과가 내 답안지에서 빠지지 않아야지. 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써보는 거죠. 써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0점이란 배점 내에 10점이란 배점은 보통 10점이고 시간은 10점보다 더 짧게 써야 되거든요. 현실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쓸 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을 줄여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만약 바쁘면 절차는 굉장히 짧게 쓰거나 절차는 쓰지도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의, 요건, 효과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그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질이 없으면 그런 눈치를 못 채요. 아시겠죠? 간접관계도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뭐예요? 아, 별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왜 자꾸 물어? 짜증낼 게 아니라 기분 좋은 거죠. 별거 아닌 거 때려받고 나면 점수 주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하다. 간접관계도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기속력은 끝났지만 요 기속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 추가적으로 알면 바로 이제 이렇기 때문에 하나 이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뭔가 하면 앞에서 건너뛰었던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했던 거 있죠. 하자 치유를 다음 시간에 하고요. 형성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판결의 효력을 넘어가고요. 이제 형성력이 끝나면 다른 항고소송 뒷부분 할 거고요. 다른 항고소송이 끝나면 행정행위로 가가지고 개별 행정행위에 뭐가 있냐를 살펴볼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도 힘드신데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